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뉴욕 증시 분석과 함께 국내 증시 예측 또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간밤에 뉴욕 증시 소폭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뭐 골고루 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보합세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어쨌든 다우지수와 또 S&P 500 지수 또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내년에 또 좀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헬스케어 부분에 조금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일부 이제 경제 지표들의 뭐 상당히 부담스러운 스탠스 이에 따라서 자생 투자 심리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쳤는데 전일에 일부 어떤 그 경제 지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 상승은 최근 어떤 공급망에 대한 우려 이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는 곧 기업 실적에 대한 마진율 축소, 곧바로 이제 소비자들의 가격을 전가시킬 것이다. 그러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 축소, 경기에 대한 우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글쎄 소비자 신뢰 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했다는 점들은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이루어졌다, 뭐 소비에 대한 의지 이런 쪽을 해석하면서 뭐 경기에 대한 약간 자신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미국의 기업 실적들 계속해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뭐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인 스탠스도 다우지수를 뭐 사상 최고치로 기여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특히 무엇보다 최근에 주가가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하나가 사회 지출 법안이죠.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그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쪽에서도 뭐 거의 가까워 임박하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 펠로시 뭐 하원 의장 같은 경우도 90%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상원 의원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을 하면서 상당히 이런 내용들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한쪽 측에서는 여전히 어떤 경기 지표에 대한 뭐 둔화, 뭐 피크아웃 우려감 이런 쪽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장의 어떤 스탠스인 일부 기업 실적들에 대한 호전 그리고 한 가지 어떤 경기 지표 이런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당히 좀 예상보다 좋았다는 점들 이런 점들을 아직까지는 적어도 시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시장의 어떤 다우 지수가 S&P 500과 함께 뭐 사상 최고치를 뭐 구가하고 있다는 점들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사실 뭐 오늘 하루 움직임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장중에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는 그런 움직임을 그렇습니다.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상승에 대한 경계감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11월 초에 있을 그 테이퍼링 예정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일부 쪽에서 뭐 연준 의장들 일부 쪽에서는 뭐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된다.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여전히 치솟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의 어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 좋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어떤 경제 지표를 상당히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조금만 좀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에서도 테슬라가 뭐 여전히 어떤 그 전기차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권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출혈하면서 하락 전환했다. 그래서 전일에 최근에 실적이 좋아졌다는 종목들이 상승을 뒤로하고 매물이 출혈됐다는 점들은 여전히 한쪽 측에서는 이런 우선 단기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의 우려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예상보다 빠른 어떤 그 경기 축소의 우려감 이런 쪽으로 주가가 분명히 상승할 때마다 매물이 계속 출혈되는 이런 점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도 역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일장 특징주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흐름과 함께 또 국내 증시에도 외국인의 또 수급이 조금 들어와 줘야 될 텐데, 전일장 특징주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일장의 어떤 특징주가 최근에 역시 뭐 전기차에 대한 수소차 이런 점들이 강세를 보이겠는데 두산그룹에서도 두산 퓨어셀이 이제 뭐 수소차에 이미 진출했었고요. 그래서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생활형 바이오가스 청정 수소를 활용해서 이제 연료전지 공동사업을 MOU를 계약을 체결했던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그 버려지고 있는 뭐 오폐수라든가 뭐 가축 분뇨 이런 쪽을 이용해서 버려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기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뭐 연료전지로 쓰겠다 이런 점들인데
자, 이런 점들이 어떤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축을 구성하는 쪽이 아니게 생각되기 때문에 뭐 큰 틀로 봐서는 여전히 뭐 대기업들이 속속이 어떤 그 한국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미래 먹거리 쪽에 진출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특히 이제 뭐 10월 말에 어떤 그 G20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뭐 세계적인 정상회담 그리고 뭐 COP26이라 그러죠. 유엔 기부 협약을 따라서 이제 뭐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세계적인 어떤 대회의 이런 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런 그 수소가스라든가 친환경이 부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과 함께 이런 종목들이 좀 전일 좀 상승세를 보였다. 뭐 이런 점들이 어떤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 싶습니다. 테슬라 관련주 하면 어떤 주식들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은 전이라도 어떤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뭐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뭐 양극재 사이드가 가장 뭐 이 중에 주요한 변수로 남는데 특히 이제 이쪽에는 뭐 최근 어떤 LNF 쪽에 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네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용한 뭐 양극재 사이드의 배터리 이런 쪽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최근에 어떤 그 계약권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어떤 하츠 10만 대 계약, 뭐 추가적인 40만 대 가능성 이런 점들은 결과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강점을 추구하면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런 강점을 가진 종목들이 전일 다시 강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이어서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양극재 섹터 그리고 이제 뭐 음극재 쪽에 들어가는 건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뭐 천도 같은 그런 전해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소재인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네네. 이런 종목들이 현재 좀 2차 전지 섹터에 들어간 테슬라 관련주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자동차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이 제동 장치나 조향 장치 쪽에서도 테슬라 쪽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증권가에서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서베이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품 쪽에서도 뭐 최근에 일부 종목이 뭐 화신을 비롯해서 움직이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쪽도 뭐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네. 시장에서는 이런 내용보다는 좀 2차 전지 쪽에 그렇습니다. 2차 집중을 전지 하는 배터리 쪽에 네. 들어가는 쪽에 상당히 더 집중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재로서는 뭐 2차 전지 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두산 퓨어셀 관련한 주도 특징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좀 앞으로 이제 투자를 이제 좀 투자 유망한 그런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뭐 그린수소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정말 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못 가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보니까 기사에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이 수전의 기술과 관련해서 권위자를 영입을 했다라는 기사도 좀 나왔거든요. 앞으로 좀 하나솔루션이 좀 새로운 도약을 좀 꿈꿔보는 어떤 하나의 길목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화솔루션도 사실상 뭐 태양광 쪽에도 진출했었고요. 그다음에 네.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도 진출했었고 그래서 글쎄 뭐 증자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좀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바닥권에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들 사실상 어떤 하나그룹의 어떤 성장성을 담보하는 이런 뭐 태양광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뭐 그린 에너지 이런 쪽에 뭐 다양한 쪽에 뭐 이박자를 통한 그런 모멘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한화솔루션의 어떤 바닥 탈피에 대한 매수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 글쎄 이런 점들은 부담 없이 좀 미래를 대비해서 좀 공략하는 전략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일장 또 뉴욕 증시를 살펴보면 헬스케어주가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전체에서 11개 섹터 중에 그래도 좀 상승폭을 가져갔는데 우리나라도 또 국내 증시 중에서도 뭐 바이오 쪽이라든지 제약 쪽 관련해서 특징주가 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바이오 업종들이 금년에 뭐 추락의 추락을 거듭하면서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상 이제 바이오 업종들은 1월 달부터 이제 세계적인 학회가 열리기 때문에 뭐 통상적 1월 달부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이슈를 본다면 전일들 이제 25일부터 28일까지죠. 뭐 2021년 바이오 유럽 세계 50개국이 이제 1,500개 회사가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2,500명 이상의 제약 바이오 산업 관계자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타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올릭스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선언했는데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뭐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 논의가 됐었고 뭐 당뇨병이라든가 그다음에 혈액암, 황반 변성, 면역 항암제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이 지금
게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유럽 학회를 통해서 혹시라도 이런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라이센싱아웃 기술 수출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전일 상당히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특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올릭스 같은 종목도 이제 뭐 B형 간염 치료제, 뭐 탈모 치료제 이런 내용들과 함께 지금 여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연간 계속해서 이제 뭐 1상, 2상 실험을 거의 성공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에 유럽 학회에 참여해서 홍보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점을 눈여겨보고 빅파마들이 역시 이제 라이센싱하고 계약건이 나오게 되면 큰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들이 전일 상승을 보였다는 점. 금년 내내 침묵을 거듭하고 끝없이 추락했던 바이업종들이 일부 이제 기지개를 펴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넥신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많이 추락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쪽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쪽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추가적인 이제 뭐 다른 나라 쪽에서도 이런 그 계약건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치료제가 거의 이제 뭐 환자에게 이제 투여하는 쪽까지 나왔기 때문에 전일의 특징적인 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쪽에서는 이런 암 치료제 관련해서 라이센싱하고 기대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뭐 코로나 치료제의 기대감 이런 두 가지 축으로 인해서 바이업종들이 바닥권에서 모처럼 만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한쪽 측면에서는 이제 내년 1월 달을 앞두고 미리 어떤 그 내년 1월 달에 이런 뭐 기술 수출 기대감과 함께 뭐 점검해보는 그런 쪽이 선취매성으로 바이오 쪽으로도 어떤 매수가 쏠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달에 BTS가 미국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갖게 11월, 되죠. 12월 달 네. 그렇습니다. 그런 콘서트를 가질 때 어떻습니까? 매출이라든지 수익에 대한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그 콘서트 자체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과거에 이제 이런 그 BTS가 4년 전에도 한번 공연을 해서 뭐 그런 그 대규모 수입 네. 그런 점을 맞물려서 이제 이번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를 미리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직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4년이라는 공백기를 통해서 이번에 대규모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위드 코로나와 맞물리게 되면 더 어떤 그 매출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 네. 이런 점들을 눈여보고 주가가 미리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상당히 강한 모습을 연출하기 네네.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어떤 공연 기대감이 11월 달과 12월 달 상당히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지금 한국에 특히 이제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어떤 위상이 상당히 커지는 시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어떤 BTS 방탄소년단의 어떤 공연, 자 이런 점들이 나오게 된다면 또 하나의 어떤 그 한류의 어떤 금자탑을 개시할 수 있는 그런 점들과 함께 주가가 미리 맞물려서 뭐 최근에 어떤 SM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JYP 엔터도 그렇고요, 이런 공연 관련주들이 미리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때 어떤 그 위드 코로나 어떤 수혜 쪽 이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지 않나 그렇게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이런 뭐 아이돌들 공연 같은 거 할 경우에 당일날 표 파는 티켓 판매에 따른 매출도 있겠지만 나중에 음원 판매라든지 뭐 그 굿즈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제 주가가 미리 뭐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음원 판매 기대감 같은 경우, 특히 JYP도 이제 신인 가수들이 등용문이 상당히 활짝 열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 속도를 봐서는 바로 이러한 그런 그 음원 판매 기대감도 상당히 앞서서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지금 저 엔트주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하이브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하이브 말고 다른 데를 투자를 한다면 어디가 좋을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SM의 어떤 CJ 쪽에 대한 어떤 M&A 기대감 네네. 쪽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YG 엔터테인먼트인가요? 이 종목이 이제 계열사죠. 자회사.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가 스튜디오 플렉스라고 있는데 네네.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미 아시다시피 뭐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의 최대 히트를 통해서 이제 속속들이 한국의 제작사가 세계에 상당히 많이 알려진 상태에서 뭐 디즈니 플렉스도 상륙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TV도 상륙하고 있는데 애플 TV가 최근에 드라마가 최근에 어떤 출시되고 있는데 뭐 닥터 브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천재적인 뇌 과학자가 뭐 죽은 사람 뇌에 접속해서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룬 뭐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1월 4일 날 첫 출시를 하는데요. 아, 저
애플 TV를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선균 뭐 주연의 작품이라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모으겠다고 그러는데 애플 TV가 11월 4일을 첫 출시하는데 이 작품의 YG엔터 자회사 스튜디오 플렉스와 그리고 카카오엔터가 공동 제작사를 한 드라마가 이제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오징어 게임 이후에 또 하나의 어떤 이런 대작들이 나오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여기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가 제작을 했다. 그런 점들로 전일 상당히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제 어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연 이외에 어떤 자회사가 제작까지 하는 네네. 이런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제작사가 과거에는 상당히 좀 힘들었다. 뭐 주변에 제 제작하는 어떤 그 친구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상당히 좀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그 오징어 게임 이후에 제작사가 오히려 잘하면 이제 뭐 상당히 좀 약간의 뭐 값까지 오를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면들이 상당히 아닌가 싶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은 또 하나의 어떤 그 그동안에 힘들었던 제작사의 어떤 그 세계적인 경쟁력 네. 이제 오히려 이제 뭐 넷플릭스, 이제 애플 TV, 뭐 아마존 TV,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쪽에 진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작 회사가 뭐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점들이 상당히 떠오르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저도 방송국에서 봐서 알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그동안의 그 사이즈로 봐서 편당 20억 이상 집어넣어서 드라마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20억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기에는 작은 돈인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20억이 우리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큰 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만약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작품을 제작을 할 테니 작품의 질도 좋아질 거고 그러면 히트칠 가능성도 더 커지고 뭐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제작사에 뭐 넷플릭스보다 4배를 주겠다 네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네. 뭐 이런 점들을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뭐 한국의 어떤 제작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드라마 수출 이런 쪽이 글쎄요 과거에서는 이제 뭐 일부 제조업체들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 수출이 네네.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오히려 이런 그 제작이라든가 이런 뭐 드라마 쪽에 대한 수출 이런 쪽도 어떤 한국의 수출 위상을 높이는 뭐 또 하나의 어떤 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그런 시장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공연이 또 재개가 되고 하면은 계속해서 리오프닝주 관련 또 엔터 관련주에도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하이브와 또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좀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또 다음 달 1일부터죠. 방역 체계 방향이 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지금은 이제는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장 또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말씀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기회의 어떤 모멘텀이 최근에 어떤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이제 어떤 드라마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공연 이런 쪽에 대해 상당히 많이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전히 주가에 대한 축은 뭐 새로운 종목이 요즘에 좀 없을까라는 종목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도 공통적인 점들은 여전히 테슬라도 그렇고요. 뭐 테슬라가 지금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유럽에다가 뭐 최고의 공장을 짓겠다. 뭐 이런 점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그렇다면은 한쪽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이 올랐다. 허가 비싸다.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도 우려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한쪽 쪽에서는 또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키 플레이어가 성장성을 기반하고 있는 이런 뭐 2차전 쪽에 더서 개설이 여전히 그 매수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요즘에 뭐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위드 코로나의 어떤 그 거치는 쪽과 함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점들이 바로 이제 뭐 공연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의 음식 쪽 같은 경우도 뭐 전일 어떤 하이트 진로 이후에 뭐 전일 같은 경우는 흥국 F&B라고 그래서 이제 뭐 스타벅스나 이쪽에 음료를 갖다가 판매하는 쪽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쪽들에 대해서 모멘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에도 한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 쪽이 있는 2차전 쪽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뭐 신고가를 구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국가에 대한 차별화,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다 같이 가자가 아니고 철저하게 선별화돼서 가는 쪽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런 종목이 없다면 일부러 이런 종목들로 약간은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전략이 상당히 좀 효과적인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현금 보유 항상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또 저희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서상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